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오늘 10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양시 이 지축동 창릉 일대 그림 보고 계십니다. 흐린 날씨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온은 10도입니다. 오늘 습도는 85%고 강수 확률은 10%네요.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져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11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이어가는데 주목되는 곳은 중앙지검, 그리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서울시 등입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명태균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세훈을 제대로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자, 그래서 이 세 군데 국정감사가 매우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로 달라는 요구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 외환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규모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협상의 핵심은 투자액뿐 아니라 수익 배분입니다. 미국은 과거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최소한 투자금 회수 전까지 90%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에서 30일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는데 일본과의 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의식하면서도 정치적 시점을 맞추기 위한 성급한 MOU 체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 퍼줬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답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미 관계의 경제 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에게 직접 계엄 선포의 이유를 듣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포고령 1호 문건을 수령했으며 이후에 법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을 근거로 해서 그가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담화문에는 반국가 세력 처단 등 국회 무력화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집무실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표 전 박성재가 법무부 각 부서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계엄 내용과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정황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으로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소통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나가시마 아키히사 의원,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측근인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과 잇따라 만나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협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차원의 소통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새 총리 취임 직후 한국의 최고위 인사가 직접 찾아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과 안보 삼문서 조기 개정을 지시하며 군국주의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발톱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압박과 맞물려 군사 대국화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한일 셔틀 외교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수차례 교환 사용된 샤넬 가방 3점, 그리고 사용감이 있는 샤넬 구두 한 160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물로 제출돼서 압수됐습니다. 전성배 씨는 그간 물건을 잃어버려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태도를 받고 제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물품의 일련 번호와 교환 내역, 전성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 윤영호 씨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성배 씨가 김건희가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김건희와 전성배 씨를 알선수재 공범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유지하며 전달 반환 과정과 보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반면 김건희 측은 제출 경위와 동일성,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겨냥한 SM엔터 인수 시세조정 의혹 사건에서 핵심 관계자들에게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놈들 이 버릇을 못 고치는군요. 네. 당시 카카오엔터 이준호 전 부문장은 회사가 망가질까 봐 스트레스 받는다.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이러면서 검찰의 압박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별건 수사를 받는 바람에 김범수의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수사가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진술을 받고 검찰 공소 사실과 맞춰서 말했지만 재판부는 별건 압박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면서 김범수 전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 진실을 향한 도구인지 압박의 수단인지 그 경계를 짚어볼 때입니다. 빠따로 한 10대씩 맞아야 될 이런 인간들입니다. 별건 수사 아시죠? 뭘 털었는데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 너 또 다른 건이 있더라. 또 다른 건 이걸로 한번 기소 재판 받아볼래?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어도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별건 수사의 함정 아니겠습니까? 이 버릇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당하지 이 나쁜 놈들. 자, 오늘 TV뉴스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7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윤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4명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연달아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포함된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보고를 받고 경로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 왕의 즉위식 같은 국가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경복궁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평소에도 내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기 휴궁일에 김건희 여사가 근정전 내부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 일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VIP가 근정전과 경회루 등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1시간 50분 동안을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근정전 안에 있는 왕의 의자인 용상에 앉았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근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교단 사업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동안 고가의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근 해당 물품들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귀국 사흘 만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양측이 계속 만나는 자체가 진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두 가지로 해야 되나요? 한두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아서 입장 차이가 많다는 말 외에 미국이 완강한 부분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의 험로를 가늠하게 하는 말입니다. 3,500억 달러, 500조 원 투자금의 현금 지급은 어렵다는데 미측도 공감한 상태에서 투자 기간 등이 조율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는 중국인 범죄 조직 안에서 21호로 통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감금돼 2호로 불린 B 씨는 박 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 7월 30일 밤 자신이 속한 중국인 조직에 박 씨가 팔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이 살해 주범으로 지목한 A 씨가 박 씨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심각하게 고문구타 당해서 헐값에 나오는 게 2,000달러인가 3,000달러인가